네, 타셀 수익버스 증시도로를 고속 질주할 대중교통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장을 하루 앞두고 수익버스 안전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세 무풍지대 화장품 버스 궁금해하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죠? 네, 사실 오늘 증시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는 견고합니다. 나스닥 선물만 살짝 밀리고 있는 것도 이제 전일 강세에 따른 선물 시장의 조정이고 본장을 가봐야 하는 거고요. 상해도 그렇고 니케이도 다 견고한데 우리 증시가 밀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징검다리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큰 어떤 호재 없이도 반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휴일을 앞두고 조정 흐름이라 다시 휴일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도 바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고용도 둔화되고 있어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자동차 관세를 시작으로 서서히 이제 관세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 관세 무풍지대 쪽에 특히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로 사실상 이제 관세 무풍지대이자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어서 증권주들과 또 관세 무풍의 가장 핵심인 엔터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 특히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잉그루드 렉과 함께 이제 미국에서 또 선크림 사재기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선크림 같은 경우는 애초에 미국 선크림보다 거의 반값 이하로 저렴하다 보니까 10% 기본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렴하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미국 신공장이 가동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K 선크림에 대한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소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안에서 미국향 선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또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아졌고 지난번에 잉그루드 랩의 후속주로 선진뷰티 사이언스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견고한 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14,750원을 가볍게 돌파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분출되면서 오늘도 좀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 16,8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4,750원 부근대였던 14,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뷰티 사이언스 계속해서 타고 가봐도 좋겠습니다. 2차 목표가 16,8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어떤 버스가 있을지 노선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이 좀 올랐으면 좋았는데 네. 조정이 나와줘서 힘이 좀 빠지시겠지만 오히려 또 5월을 준비하면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로 생각한다면 오늘의 조정이 오히려 또 지나고 나면 좋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보고 5월 달에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빨간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5월을 대비하면서 빨간색 장기버스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적지는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비교적 시장 대비 견고한 섹터로 마을을 준비해 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증권주들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한알령 해제 마을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 마을이 오늘 시장 대비 견고합니다. 네, 오늘을 떠날 마을은 장 초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방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마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5월에 가장 핫한 섹터로 보고 계신가요? 5월에 가장 핫한 건 아닌데 마치 이제 4월의 조선주처럼 네. 5월의 방산주도 그래도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또 이제 흑표 전차, 또 폴란드 수주가 상반기 안에 2차 수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빠르면 또 5월 달에 수주가 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도 적용되면서 방산 섹터가 그래도 4월의 조선주만큼의 좀 견고한 움직임,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방산 섹터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 방산마을로 떠나보겠고요.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되죠? 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0357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번호는 003570번이고요. 이름은요? 바로 S&T 다이내믹스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결국 이제 5월 달에 가장 큰 기대는 흑표 전차, 이제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가장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럽 내에서도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폴란드의 2차 수주, 거의 1차 때와 비슷한 수준의 180대 규모의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계약 금액으로는 한 9조에서 1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또 제파 수주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또 실질적으로 폴란드 외에도 노르웨이 또 그리고 이집트, 유럽군과
또 중동 국가들의 어떤 이제 수출 판로가 열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5월 달에는 방산 섹터, 특히 이제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방산주들이 좀 견고한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현대로템도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다가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한데 S&T 다이내믹스도 결국 흑표전차, K2전차의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군의 기관포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또 주요 장갑 차량의 변속기를 트랜스미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K2전차 같은 경우는 독일의 렌트 변속기를 사용했어요. 독일의 엔진과 독일의 렌트 변속기를 사용을 했는데 보통 이제 중동 국가에 수출을 하려면 이제 그 부품 기업들이 수출에 어떤 제한을 걸어버리면 수출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산화가 굉장히 시급했던 거고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해서 그 파워팩으로 엔진은 디젤 엔진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리고 변속기는 바로 S&T 다이맥스가 담당을 해서 결국에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K2M이라고 이제 미들이스트예요. 그래서 중동 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중동 국가들에게 앞으로 수출의 판로가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젠 계속해서 중동 국가들의 어떤 K2 전차 대규모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K2 전차의 어떤 폴란드 수주가 가장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까지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제 K2 전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조립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 S&T 다이맥스고 그 실적으로 K2 전차의 유럽 쪽의 어떤 수주 물량도 이어지겠지만 K2M이 중동 국가들의 어떤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올해 S&T 다이맥스의 어떤 실적 성장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방사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무관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방산마을로 떠나는 S&T 다이내믹스 태워주시도록 하시겠고요. 현재 33,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S&T 다이맥스는 충분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나름대로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들고 와 봤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36,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6,000원, 손절 라인 28,000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탑승 마치셨고요. 두 번째 버스 바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색깔, 어떤 노선을 선택해 주실까요?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강조하고 있는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는 바로 시내버스, 주력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예비 승객분들로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중기버스 탑승하겠고요. 목적지 어디로 갈까요? 최근에 시장 대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 마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뷰티 그리고 K팝 그리고 K푸드 마을이 있는데요. 오늘은 K컨텐츠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떠날 마을 K콘텐츠 마을로 선택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뭐 사실상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다 같이 상승 흐름이 나와줍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호미디라는 힙합 가수가 중국 내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중국 가수들과 같이 협업해서 공연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K-팝 아이돌이 또 이제 현지 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K-팝 공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한알령 해제가 가까워졌고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 결국 K 컨텐츠의 어떤 수출 물량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9년 만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신호탄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고 실제로 또 한알령 해제, K 컨텐츠와 이제 K 팝 같은 경우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도 또 관세 쇼크에도 어느 정도 무풍지대로서 피난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한알령 해제와 그리고 관세 리스크의 어떤 피난처 역할로 오늘 K 컨텐츠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도 어떤 버스 타고 가면 수익 종착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K 컨텐츠 마을은요.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이 돋보이는 47608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476080번 버스고요. 이름은요? M83이라는 버스를 오랜만에 좀 끌고 와 봤는데 대표적인 VFX 특수시각 효과 관련된 국내 3위 기업이다. 그래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2020년도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업력이 굉장히 짧은데 빠른 시간 내에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너자투라는 블랙버스트 영화 특히 중국 내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3만 명 관람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VFX 관련해서 참여한 기업이 M83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의 또 특수 효과 그리고 특수 시각 효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가 앞으로 다양한 중국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양한 영화에 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을 위한 주요 VFX 제작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와 문화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에서도 뭐 빈센조라든지 노량 그리고 또 이제 뭐 스위트홈, 승리호 같은 작품들도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의 이 미디어 산업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697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중국을 어떤 주 무대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M83이 국내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그 상장한 공모 자금을 통해서 AI 게임 엔진으로 특화되어 있는 디 블란트를 또 인수를 하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AI 또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AI 게임 스튜디오의 어떤 확장에 있어서도 M83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번째 버스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버스 M83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뭐 현재가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가에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6,800원 라인대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3,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6,8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13,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 마치셨겠죠?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전일 녹화 영상을 올려놨고요. 뭐 장중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시장의 핫 이슈와 전략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네이버 밴드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는 전일 녹화 영상 보시면은 시장이 또 정상화되고 안정을 찾았을 때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 정리해놨으니까 장 끝나고 녹화 영상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의 녹화 영상과 밴드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간밤 미국에서는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증권가에서는 좀 엇갈린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투자텔미 시간에서 체크해 보시죠. 함께해 주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